그 배 뭐야? 차가운 한마디에 부동산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고개를 돌린 여자의 얼굴은 창백했고 그의 시선은 천천히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이혼 후 3개월. 위자료 한 푼 없이 쫓아낸 전처. 그리고 지금 그녀는 임신한 몸으로 그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설명해야 할 것 같은데 여자는 도망쳤고 남자는 본능처럼 뒤쫓았습니다. 골목, 숨가쁜 호흡, 붙잡히면 끝이라는 듯한 그녀의 눈빛. 그날 한 남자는 깨닫습니다. 자신이 끝냈다고 믿었던 관계가 사실은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는 걸. 그 뱃속에 숨겨진 진실 하나가 곧 그의 모든 것을 뒤흔들게 될 줄도 모른 채. 영상 시작 전 채널 구독해 주시면 재밌는 영상을 가장 먼저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계약서는 어디 있나요? 강도준이 부동산 중개소 문을 거칠게 열며 들어서자 낡은 에어컨이 내뿜는 차가운 바람이 그의 정장 자락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중개소 소장이 손에 들고 있던 믹스커피를 바닥에 쏟으며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강 대표님. 깜짝이야. 아이고, 손 떨려라. 죄송합니다. 갑자기 들어오셔서. 아, 네. 강 대표님. 잠깐만요. 계약서요, 계약서. 여기 분명히 이쪽에 있었는데. 아이고, 서류가 왜 이렇게 많아? 소장이 서류 더미를 뒤적이는 동안 도주는 소파 구석에 웅크리고 앉은 여성의 뒷모습을 힐끔 보았습니다. 여성은 낡은 가방을 꼭 끌어안고 있었고 헐렁한 린넨 원피스가 그녀의 마른 어깨를 덮고 있었습니다. 도준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저 여자 왜 저렇게 앉아있지? 여기 대기실이 따로 없나? 여기 있습니다. 아, 찾았습니다. 강 대표님, 이쪽으로. 소장이 계약서를 건네려는 순간 도준의 목소리가 중개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서연. 중개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소장이 눈치를 보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여성이 깜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백한 얼굴, 움푹 들어간 볼, 그리고 놀란 토끼처럼 떨리는 눈동자. 3개월 전 위자료 한 푼 없이 집에서 내쫓았던 전처였습니다. 도준 씨? 여기 왜?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준의 시선이 서연의 얼굴에서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린넨 원피스로도 감출 수 없을 만큼 둥글게 불러온 배가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숨을 한 번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이게 뭐야? 그 배. 지금 뭐야 그게. 설마. 도준이 중얼거리는 순간 서연이 본능적으로 가방을 배 앞으로 끌어안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보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표님이 상관할 일 아니에요. 계약금 두고 가세요. 서연이 급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돈은 여기다 있어요. 서류만 처리하고 바로 나갈게요. 그러니까 더 묻지 마세요. 도준이 낮게 웃었습니다. 이서연. 3개월 만에 이렇게 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네. 소장이 식은땀을 흘리며 끼어들었습니다. 저 두 분 아시는 사이신가요? 도준이 계약서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아는 사이? 아니요. 아주 잘 아는 사이죠. 서연의 손이 더 세게 가방을 움켜쥐었습니다. 입술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도준 씨, 부탁이에요. 여기서는 그만해요. 도준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그 배부터 설명해야 할 것 같은데. 중개소 안에 다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소장이 서연을 향해 소리쳤지만 서연은 뒷문을 향해 비틀거리며 걸어갔습니다. 아니, 손님. 계약서 아직 안 끝났어요. 서류 놓고 가시면 안 됩니다. 서연아, 잠깐만. 서연아.
이야기 좀 하자. 도망가지 마. 도준이 책상을 뛰어넘으려 하자 수행 비서들이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대표님, 안 됩니다. 대표님,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대표님, 진정하세요.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 사람들 다 보고 있습니다. 손 놔. 당장 손 놔. 비켜. 지금 그게 중요해? 내일이다. 이건 도준이 비서들의 손을 뿌리치고 뒷문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좁은 골목길로 접어든 서연은 무거운 몸을 이끌며 힘겹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숨이 차오른 서연이 담벼락을 짚고 멈춰 섰습니다. 하하. 안 돼, 안 돼. 여기서 잡히면 안 돼. 서연아, 그만해. 오지 마요. 제발. 도준이 서연의 팔을 잡으려다 그녀의 부른 배를 보고 손을 멈췄습니다. 서연의 발목이 퉁퉁 부어 있고 낡은 운동화의 뒤축이 구겨져 있었습니다. 도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목이 바짝 말랐습니다. 그 배, 설마 지금 나한테 숨기고 있는 거지? 이게 내 아이야? 대답해. 내 아이냐고. 아니면 아니라고 말해. 왜 말을 못해? 도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혼한 지 3개월, 배의 크기로 봐서는 최소 6개월은 됐을 것 같았습니다. 계산이 맞아떨어졌습니다. 말해. 날 바보로 만들지 마. 시간 계산 다 된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그 사람 아이 아니에요. 서연이 공포에 질린 눈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다가오지 마세요. 무서워요. 제발 그만해요. 거짓말하지 마. 시기상 내 아이가 맞잖아. 지금 와서 딴소리 하지 마. 그때 우리가 언제까지 같이 있었는지 다 기억해. 내 아이잖아. 서연이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아이는 서연은 끝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골목 안에 무거운 침묵만 남았습니다. 당신과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하세요. 이제 끝난 사이잖아요. 더는 엮이지 말아요. 서연이 바닥에 깨진 보도블록에 걸려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때 골목 어귀에서 김민지가 달려왔습니다. 서연아, 서연아, 괜찮아? 왜 이렇게 숨을 헐떡여? 서연아, 괜찮아? 다친 데는 없어? 배는 괜찮아? 민지가 도준 앞을 가로막으며 서연을 자신의 등 뒤로 숨겼습니다. 잠깐만요. 당신 뭐예요? 왜 임신한 사람을 이렇게 몰아붙여요? 이 사람이 누구야? 왜 임신부를 괴롭혀? 말 좀 가려서 해요. 지금 이게 사람 할 짓이에요? 나는 걔 남편이야. 전 남편. 법적으로도 아직 끝난 지 얼마 안 됐어. 내가 따질 권리 있어. 도준이 소리쳤지만 민지는 휴대폰을 꺼내며 경찰에 신고하는 신용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경찰 불러도 되겠네요. 임신부 협박한 걸로. 지금 신고하면 바로 옵니다. 계속 소리 지르실래요? 민지야, 가자. 제발. 여기 있으면 안 돼. 나 너무 무서워. 숨이 안 쉬어져. 서연이 민지의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빨리 가자. 제발. 택시. 여기요. 이쪽으로 와주세요. 민지가 손을 들어 택시를 불렀습니다. 택시가 멈추자 민지는 서연을 급히 뒷좌석에 태웠습니다. 조심해. 천천히 앉아. 문 내가 닫을게. 기사에게 말했습니다. 병원 쪽으로 가주세요. 빨리요. 서연아, 도망가지 마. 이야기 끝내고 가. 나한테서 도망친다고 끝나는 거 아니야. 도준이 택시 문을 잡으려 했지만 차는 이미 출발하고 있었습니다. 닫히는 창문 너머로 서연이 배를 움켜쥐며 흐느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손목에 감긴 낡은 실팔찌가 도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신혼 초에 자신이 사준 그 팔찌였습니다. 서연아, 그걸 아직도 하고 다니는 거야. 도준이 주먹을 꽉 쥐며 수행비서에게 돌아섰습니다. 맞지? 도망간 방향. 당장 이서연의 현재 거주지 찾아내. 지난 3개월간 행적도 다 조사해. 하루 단위로 다 보고해. 누구 만났는지도 전부. 네, 대표님. 그리고 산부인과 진료 기록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돈이든 사람이든 다 써. 내 아이인지 아닌지 내가 직접 확인할 거야. 도준의 목소리가 좁은 골목에 메아리 쳤습니다. 하늘에는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고 첫 빗방울이 그의 어깨에 떨어졌습니다.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아. 이서연이 임신했다고? 최유라가 찻잔을 내려놓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입가에는 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맞습니다. 배가 상당히 나와 있었어요. 도준이 CEO 집무실 소파에 털썩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알고 있었나? 유라가 찻잔을 다시 들며 태연하게 물었습니다. 오늘 처음 봤어. 하지만 시기상 내 아이가 맞는 것 같아. 확실하세요? 임신 6개월은 넘어 보였어. 계산해보면 맞아떨어져. 도준이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일단 조사해보죠. 정확한 사실 확인이 먼저예요. 유라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적는 척했습니다. 도준이 나간 뒤 유라는 서랍 속에서 대포폰을 꺼냈습니다. 번호를 누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예요. 들키지 않게 처리하세요. 짧은 통화를 마친 유라가 폰을 서랍에 집어넣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도준은 비서로부터 충격적인 보고를 받았습니다. 대표님, 이서연 씨 거주지를 찾았습니다. 어디야? 달동네 철거 예정 구역의 반지하 단칸방입니다. 도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반지하? 네. 곰팡이가 심하고 습기도 많다고 합니다. 도준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의 펜트하우스와 너무나 대조적인 현실이었습니다. 내가 직접 간다. 대표님,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혼자 간다고 했어. 도준이 차에 올라타 엑셀을 밟았습니다. 달동네에 도착한 도준은 비좁은 골목길을 헤매며 서연의 집을 찾았습니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아가씨, 밤낮으로 인형 눈 붙이는 일하더라고요. 옆집 할머니가 나와 말을 걸었습니다. 인형 눈? 부업이에요. 배부른 몸으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태교 음악만은 꼭 들어요. 도준의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지금 어디 갔는지 아세요? 며칠 전부터 안 보여요. 짐 싸서 어디 간 것 같은데. 도준이 삭은 나무 문을 밀어젖혔습니다. 텅 빈 방 안에는 낡은 아기 베네쩌고리 하나와 유통기한 임박한 편의점 삼각김밥 껍데기만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도준이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그 시각 서연은 민지의 오피스텔에서 커튼을 모두 치고 어둠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언니, 해외 입양 기관에 연락해 볼까? 서연이 노트북 화면을 보며 민지에게 말했습니다. 미쳤어? 왜? 도준이가 아이를 뺏어갈 것 같아. 무서워. 민지가 서연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괜찮아. 내가 지켜줄게. 도준은 서연의 행방을 찾기 위해 그녀의 남동생이 일하는 정비소로 갔습니다. 누나가 어디 있는지 말해. 도준이 소리를 지르자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은 남동생이 스패너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당신이 누나한테 뭘 했는데? 내 아이를 임신했어. 그러면서 왜 누나를 내쫓았어? 입덧으로 화장실에서 살 때 당신은 어디 있었어? 남동생이 도준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입덧? 술 냄새 풍기며 늦게 들어오면서
누나가 몸살 앓는다고 귀찮아했잖아. 도준이 망연자실했습니다. 서연이 몸살이라며 알아누웠던 날들이 입덧이었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며칠 뒤 도준은 마침내 민지의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서연을 발견했습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서연이 산부인과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서연아, 도준이 차 문을 막으며 다가갔습니다. 하. 서연이 과호흡 증세를 보이며 주저앉았습니다. 괜찮아? 괜찮냐고. 도준이 서연을 부축하려 하자 서연이 손을 뿌리쳤습니다. 손대지 마요. 서연아, 진정해. 우리 얘기 좀 하자. 얘기할 거 없어요. 이 아이는 당신과 상관없어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라고? 다른 남자아이예요. 당신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도준이 충격에 굳어버렸습니다. 서연은 그 틈을 타 엘리베이터로 달려가 문을 닫았습니다. 닫히는 문 사이로 보이는 서연의 눈빛은 경멸보다는 깊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서연의 충격적인 발언이 있은 다음 날 도준은 CEO 집무실에서 블라인드를 모두 내린 채 위스키 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결제 서류 더미 사이로 노란색 봉투가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도준이 봉투를 열자 고해상도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근육질의 헬스 트레이너와 서연이 팔짱을 끼고 호텔 로비로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도준이 사진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때 최유라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힘드시죠? 유라야, 이게 뭐야? 유라가 책상 위에 서류 하나를 더 올려놓았습니다. 사설 유전자 검사 소견서입니다. 이서연 씨가 이혼 전부터 이 남자와 만났다고 나와 있어요. 친부가 이 트레이너라는 거야? 확률이 99%라고 합니다. 도준이 사진 속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자신이 해외 출장을 갔던 시기와 정확히 겹쳤습니다. 이 여자가 나를 속였어. 도준이 위스키 잔을 벽에 던져 산산조각 냈습니다. 유라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대표님, 진정하세요. 유라가 인터폰을 눌러 보안팀에 신호를 보냈습니다. 잠시 후 회사 로비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서연의 아이는 내 아이야. 양육비 내놓으라고. 근육질 남자가 로비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도준이 CCTV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저놈이 그 트레이너야? 맞는 것 같습니다. 당장 경찰에 넘겨. 도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서연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법무팀 소집해. 서연을 상대로 위자료 반환 소송 걸어. 네, 대표님. 유라가 고개를 끄덕이며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유라는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연락했습니다. 잘했어. 보너스 챙겨줄게. 며칠 뒤 민지의 오피스텔에서 서연은 법원 소장을 받아보고 있었습니다. 언니, 이게 뭐야? 민지가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혼인 파탄 귀책 사유, 위자료 반환 청구, 접근 금지 가처분. 서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해? 서연이 갑자기 배를 움켜쥐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언니, 괜찮아? 아파. 배가 아파. 서연의 다리 사이로 붉은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119, 119. 민지가 비명을 지르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간 서연은 조기 진통과 태반 박리 진단을 받았습니다.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돼요.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병원비는 얼마나 될까요? 서연이 의식을 되찾자마자 걱정부터 했습니다. 그런 걱정 말고 안정이나 취해. 민지가 서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때 유라가 원무과에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이서연 입원 기록 비공개로 돌려주세요. 외부 누출 절대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라는 도준에게 보고하러 들어갔습니다. 대표님, 이서연이 내연남과 해외로 떠났습니다. 뭐라고? 유라가 가짜 항공권 예매 내역을 보여줬습니다. 비행기 탔어요. 아픈 척하며 동정심 유발하려던 것 같은데 결국 도망갔네요. 도준의 눈에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집에 있는 그 여자 흔적 다 치워버려. 네, 대표님. 비서들이 도준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정원에 불을 피우고 서연과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던져 넣었습니다. 결혼 앨범, 커플 반지 상자, 신혼여행 기념품들이 타오르는 불길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도준은 창가에 서서 타오르는 불길을 지켜봤습니다. 이제 끝이야. 완전히 끝이야. 그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불길 너머로 보이는 서연의 웃는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왜 자꾸 생각나는 거야? 도준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타오르는 불꽃이 그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서연이 응급실에서 사경을 헤매던 그 밤, 도준은 정원에서 타오르는 불길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행비서가 창고 구석에서 낡은 캐리어 하나를 끌고 나왔습니다. 대표님, 이것도 태우시겠습니까? 도준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신혼여행 때 자신이 사준 그 캐리어였습니다. 그것도 태워. 도준이 캐리어를 불길 속으로 던지려다 지퍼 틈으로 삐져나온 아기 신발 한 짝을 보고 손을 멈췄습니다. 이게 뭐지? 떨리는 손으로 지퍼를 열자 낡은 옷가지들 사이에서 두툼한 다이어리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우리 아가 콩콩이에게. 도준이 첫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날짜는 이혼하기 2개월 전 마지막 결혼기념일 여행을 갔던 날이었습니다. 결혼기념일에 임신을 알았구나.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초음파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서연의 꾹꾹 눌러 쓴 글씨가 있었습니다. 아빠가 사업 때문에 힘드니까 조금만 비밀로 하자. 도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도준 씨가 아이를 원치 않으니 지우라는 유라의 문자가 매일 와요. 일기 중반부에 적힌 글이었습니다. 당신이 떠나야 도준 씨 회사가 산다고 해요. 도준이 책장을 넘겼습니다. 오늘도 화장실에서 입덧했어요. 수돗물 틀어놓고 울었어요. 도준이가 알까봐 소리도 못 냈어요. 해장국 끓여줬는데 냄새 때문에 헛구역질이 나왔어요. 도준이는 몰라요. 모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유라의 협박, 서연의 고통, 그리고 자신의 무관심. 내가 뭘 한 거야. 도준이 다이어리를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차 준비해. 도준이 눈시울을 붉히며 소리쳤습니다. 차에 올라탄 도준은 미친 듯이 엑셀을 밟았습니다. 최유라의 오피스텔로 향하는 길, 신호등이 모두 빨간불이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 열어. 최유라. 도준이 유라의 집 문을 발로 찼습니다. 대표님? 이 시간에 왜? 문을 연 유라를 밀치고 들어간 도준은 노트북과 스마트폰을 모두 압수했습니다. 벽에 뭐야 이게? 벽에는 서연의 사진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습니다. 스토킹 사진들이었습니다. 대표님, 오해예요. 오해? 이게 다 오해야? 도준이 사진들을 벽에서 뜯어냈습니다. 내 변호사들이 널 찾아갈 거야. 각오해. 도준이 서늘한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차에 돌아온 도준은 비서팀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서연이 어디 있어? 죄송합니다. 실제로는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뭐라고? 응급실에서 위독한 상태였습니다. 유라 실장이 거짓 보고를 했던 것 같습니다. 도준이 핸들을 꺾어 병원으로 질주했습니다.
신호 위반 카메라가 번쩍거렸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병원 복도를 달린 도주는 링거대를 밀고 나오는 창백한 서연을 발견했습니다. 병원비 없으니까 퇴원하겠다고요. 민지가 서연을 말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도준이 서연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은 도준은 서연의 휠체어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다 내가 잘못했어. 도준이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이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용서해줘. 제발 용서해줘. 도준의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서연이 떨리는 손으로 도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몰랐어. 아무것도 몰랐어. 유라가 다 조작한 거였어. 도준이 서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요? 서연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였습니다. 다시 시작하자.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도준이 간절한 눈빛으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준의 처절한 사죄가 있었던 병원 로비에서 서연은 고개를 돌리려 했지만 도준이 품에서 꺼낸 서류를 보고 멈칫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전 재산 양도 각서야. 그리고 수정된 유언장. 도준이 서류를 서연의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걸로도 부족하면 내 목숨이라도 내놓을게. 도준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주변 환자들과 간호사들이 숨죽여 지켜봤습니다. 도준 씨. 서연이 떨리는 손으로 도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 우리 꼭 할 수 있어. 도준이 즉시 병원장에게 연락했습니다. 서연 씨를 BVIP 특실로 옮기고 전담 의료진 배치해 주세요. 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뉴스에서는 최유라의 체포 소식이 대서특필됐습니다. 재벌가 비서실장, 사문서 위조와 공갈 혐의로 긴급 체포. 텔레비전 화면에 수갑을 찬 유라가 고개를 숙인 채 호송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기자회견 준비됐습니다. 비서가 도준에게 보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직접 해명하겠습니다. 제 아내 이서연은 악성 루머의 피해자였습니다. 도준이 기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선언했습니다. 서연은 제 유일한 아내이자 사랑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몇 달 후 안정을 되찾은 서연과 도준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저택으로 이사했습니다. 여기서 베이비 샤워 파티하면 어떨까? 도준이 넓은 정원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우리 아이를 축하해주러 많은 분들이 오실 거예요. 서연이 배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파티 당일 정원은 꽃과 풍선으로 화려하게 꾸며졌습니다. 지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축하드려요. 건강한 아기 낳으세요. 축하 인사가 쏟아졌습니다. 퇴근 후 도준은 서연의 퉁퉁 부은 다리를 마사지해줬습니다. 아프지? 괜찮아요. 이렇게 해주시니까. 서연이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기 태명 정했어? 도담이 어때요? 건강하게 자라라는 뜻으로. 도담이. 좋다. 도준이 서연의 배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이 방을 꾸미는 날, 도준은 직접 원목 침대를 조립했습니다. 여기 나사가 안 맞네. 도준이 설명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천천히 해요. 시간 많아요. 서연이 작은 양말을 개며 말했습니다. 우리 도담이가 이걸 신을 거야. 빨리 보고 싶다. 출산 예정일을 일주일 앞둔 밤, 두 사람은 아이방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에는 야광별 스티커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빨리 나와라, 아빠가 기다린다. 도준이 서연의 배에 귀를 대고 속삭였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힘차게 발길질했습니다. 움직여.
대답하는 것 같아. 서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평화로운 새벽 4시 서연이 갑자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아파. 서연이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침대 시트가 순식간에 붉은 피로 젖었습니다. 119, 119. 도준이 사색이 되어 서연을 번쩍 안아들었습니다. 기사, 빨리. 대기 중이던 기사가 차 문을 열었습니다. 정신 차려. 제발 눈 좀 떠. 도준이 의식을 잃어가는 서연의 뺨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차는 비상등을 켜고 어둠을 가르며 병원으로 질주했습니다. 사이렌 소리 없이 도준의 차 엔진 소리만 요란했던 그 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들이 달려나왔습니다. 산모입니다. 급해요. 도준이 피 묻은 잠옷바람으로 서연을 안고 소리쳤습니다. 의료진들이 서연을 카트에 싣고 긴급 수술실로 이송했습니다. 보호자는 밖에서 기다리세요. 간호사가 도준을 막았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히고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도준은 복도 의자에 앉아 시계만 바라봤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이 지났습니다. 으앙! 희미한 아기 울음소리가 수술실에서 들려왔습니다. 도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마스크를 쓴 집도이가 나왔습니다. 어두운 표정이었습니다. 산모는 위기를 넘겼습니다만 의사가 마스크를 벗지 못한 채 말했습니다. 아이가 어떻게 됐나요? 신생아 중증 희귀 용혈성 질환입니다. 자가 호흡이 불가능해요. 도준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치료할 수 있나요? 일단 신생아 중환자실로 옮겨야 합니다. 도준은 NICU 유리창 너머로 인큐베이터 안에 아이를 봤습니다. 온몸에 튜브를 꽂고 있는 핏덩이 같은 아이. 우리 도담이. 도준이 주저앉았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난 서연이 휠체어를 타고 왔습니다. 아이가, 우리 아이가. 서연이 유리창에 손을 대고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만 흘렀습니다. 혈액형이 전 세계적으로 몇 명 없는 희귀 변이형입니다. 담당 교수가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국내 혈액 보유량이 전무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준이 간절히 물었습니다. 48시간 내에 수혈받지 못하면 교수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결국 사망에 이를 것입니다. 도준이 즉시 회사 홍보팀을 소집했습니다. 전 세계 혈액은행에 연락해 적십자사도 맞는 혈액을 구해오는 사람에게 백지수표를 주겠다고 공고해. 도준은 직접 방송국에 출연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카메라를 향해 호소했습니다. 제발 우리 아이를 살려주세요.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장면은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전 국민이 울었습니다. 제보가 쏟아졌지만 정밀 검사 결과 모두 부적합이었습니다.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갔습니다. 아이의 심박수가 점차 떨어졌습니다. 경고음이 자주 울렸습니다. 서연은 인큐베이터 옆에서 쓰러져 다시 링거를 맞았습니다. 최후의 수단이 있습니다. 담당 주치의가 제안했습니다. 부모의 간 일부를 이식하여 골수 기능을 일시적으로 대체하는 방법입니다. 성공 확률은 20% 미만입니다. 공여자도 위험합니다. 도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검사해 주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도준 씨 안 돼요. 서연이 울면서 도준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당신과 아이 없이는 사는 게 의미가 없어. 도준이 서연을 안아줬습니다. 반드시 셋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겠어.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도준은 아이의 작은 손을 유리창 너머로 짚었습니다. 제발 아빠가 너를 살릴 기회를 달라고. 도준이 신에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적합성 검사 결과 도준의 조직이 아이와 일치했습니다.
마침내 희망이 보였습니다. 수술 결정이 내려진 긴박한 상황에서 적합성 검사 결과 도준의 신체 조직이 아이와 일치한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의료진은 우려 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표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수술을 재고해 보시는 게 안 됩니다. 도준이 단호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남편까지 잃을 수는 없어요. 서연이 울면서 도준의 옷자락을 꽉 잡았습니다. 서연아, 당신과 아이 없이는 사는 게 의미가 없어. 도준이 서연을 안아주며 수술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수술 당일 도준은 삭발을 하고 수술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반드시 셋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겠어. 도준이 서연의 손을 잡고 약속했습니다. 제발 무사히 돌아와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술실 밖 복도에서는 서연과 민지, 서연의 남동생이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병원 로비에는 쾌유를 비는 시민들의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도준 대표님과 아기가 무사하길, 기적이 일어나길, 시민들의 기도 소리가 병원을 가득 메웠습니다. 수술실 안에서는 의료진이 도준에 간 일부를 절제하는 고난도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혈압 안정, 맥박 정상, 아기 쪽도 순조롭습니다. 수술 중반 갑자기 도준의 모니터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혈압 급강하, 심정지, 제세동기 준비. 의료진이 다급하게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생사의 경계에서 도준은 꿈을 꿨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공원에서 건강한 아이와 서연이 자신을 향해 웃으며 손짓했습니다. 아빠 얼른 와. 아이의 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준은 강한 삶의 의지를 느끼며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심박 돌아왔습니다. 의료진이 환호했습니다. 장장 12시간의 대수술이 끝났습니다. 땀과 피에 젖은 집도이가 수술실에서 나왔습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도준 대표님과 아기 모두 안정을 찾았습니다. 서연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대기실의 가족들과 비서진들이 서로를 얼싸안으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며칠 후 중환자실에서 도준이 눈을 떴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었지만 의식은 또렷했습니다. 옆 인큐베이터 속 아이의 혈색이 분홍빛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도준 씨, 서연이 도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도담이는 건강해요. 완전히 건강해졌어요. 도준이 힘겹게 손가락을 움직여 서연의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일주일 후 아이는 마침내 인큐베이터에서 나왔습니다. 서연이 처음으로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우리 도담이. 휠체어에 앉은 도준이 그 성스러운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안아볼까? 서연이 조심스럽게 아이를 도준에게 건넸습니다. 도준이 떨리는 팔로 아이를 받아 안았습니다. 함. 아이가 작게 하품을 하자 병실의 모든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병원 로비에는 축하 꽃바구니와 편지들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가족은 퇴원을 준비했습니다. 집에 가자, 우리 집으로. 도준이 서연과 아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드디어 완전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어느 화창한 봄날, 주말, 도준과 서연의 저택 정원에서는 건강하게 자란 아들 도자미의 첫 번째 생일 파티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정재계 인사들과 지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턱시도를 입은 도준이 한 팔로 묵직해진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다른 한 손으로는 우아한 드레스를 입은 서연의 허리를 감쌌습니다. 오늘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도준이 하객들에게 인사했습니다. 파티장 한쪽에는
병원에서 투병하던 시절 응원해준 시민들의 편지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돌잡이 시간입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외쳤습니다. 상 위에는 판사봉, 명주실, 돈이 놓여 있었습니다. 도담이는 모든 것을 지나쳐 도준이 쥐고 있던 마이크를 꽉 잡았습니다. 하하. 좌중이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아빠보다 더 목소리 큰 사람이 되려나 보네. 도준이 아이의 볼에 입을 맞추며 한박웃음을 지었습니다. 민지와 서연의 남동생, 도준의 충실한 비서진들이 모두 모여 가족사진을 찍었습니다. 지난날의 고통은 잊은 채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파티가 끝난 늦은 오후, 세 가족은 정원 테라스에 앉았습니다. 노을이 지는 한강을 바라보며 와인 한 잔의 여유를 즐겼습니다. 도준이 지갑에서 꼬깃꼬깃해진 종이를 꺼냈습니다. 1년 전 그 부동산 계약서 사본이었습니다. 그때 그 건물 계약하지 않고 당신 뒷모습을 본 게 내 인생 최고의 투자였어. 도준이 씁쓸하면서도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신의 한 수였죠. 당신이 포기하지 않고 쫓아와줘서 고마워요. 서연이 도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우리를 지켜줘서 고마워요. 두 사람은 네 번째 손가락에 다시 끼워진 결혼 반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아빠. 유모차 안에 도담이가 옹알이를 하며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도준이 아이를 안아 올려 비행기를 태워줬습니다. 우우. 아이의 맑은 웃음소리가 정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연이 그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거실 벽난로 위에는 세 가족의 병실 퇴원 기념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세 사람은 벚꽃이 만발한 공원길을 걸었습니다. 도준이 아이를 안고 서연의 손을 잡은 채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돈으로 세상을 살 수 있다고 믿었던 남자가 돈으로 절대 살 수 없는 기적을 얻었어. 도준이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기적이에요.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석양이 지면서 세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길게 겹쳐졌습니다. 완전해진 가족의 평화로운 모습이었습니다. 도준과 서연, 그리고 도담이. 이제 그들에게는 돈보다 소중한 것들로 가득한 진짜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공원길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세 사람은 그 꽃잎빛 속을 걸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것도 두려울 것도 없는 완벽한 가족이었습니다. 강도준과 이서연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돈과 권력만이 전부라고 믿었던 한 남자가 진정한 사랑과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기까지의 여정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시련이 가장 큰 축복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도준에게는 서연과의 이혼 위기가, 서연에게는 홀로 감당해야 했던 임신과 출산이 결국 더 단단하고 진실한 사랑으로 이어졌습니다. 가족이란 피보다 진한 유대감으로 맺어지는 관계이며 서로를 위해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도준과 서연, 그리고 작은 도담이가 보여준 것처럼 말이죠. 진짜 부자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느끼는 행복에 있다는 걸 이들의 이야기가 전해주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